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박신 코너의 진행을 맡은 독서신문 서미듬 기자. 네, 독서신문의 송석주입니다. 네, 북박신 코너는 출판사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오는 신간 중에 저희가 나름의 기준으로 좋은 책을 선별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입니다. 일주일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송 기자,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책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이제 보통 출판사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책이 들어오는데 한 100권 정도 일주일에 들어오는 편이죠. 일주일에 100권이면 한 달에 한 400~500권, 1년이면 6,000권 정도인데요. 저희 국내에 한 해 출간되는 단행본 수가 한 6만 권 정도니까 아마 10분의 1 정도가 저희한테 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재미, 공익성, 작품성, 화제성 등 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좋은 책들을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책은요, 이혜민 작가님께서 쓰신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송 기자,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이제 이 책이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의 일상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년배들, 우리 또래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사실 출판가에서 밀레니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그 2년 전이죠. 임홍택 작가가 쓰신 90년대생이 온다가 대표적인데, 그런 책들을 포함해서 이제 밀레니얼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많은 책들이 이제 어떤 그 세대론의 관점에서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특징 짓고 어떤 현상들을 진단하는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저자분의 이력도 조금은 새롭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부부신데 남편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4년 전에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셔서 이제 결혼식 대신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다녀오신 후에 이제 계속 컨텐츠 제작을 하고 계신데, 이제 남자분은 IT 회사에 일하면서 컨텐츠 비주얼과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고, 이제 이혜민 대표님은 이제 컨텐츠 제작을 총괄하고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분들의 영상 인터뷰는 또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책 속 내용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송 기자는 이 책 내용 중에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 책에 총 10분의 이제 요즘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10분 중에서 김혜지 씨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미대를 졸업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청소 용역 일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청소부로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책도 내고 또 외부에서 일이 들어와서 간간히 이제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김혜지 씨의 어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저희가 이제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두 어떻게 보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 둘 사이에 어떤 위계가 없다는 거예요. 김혜지 씨 말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감각을 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혜지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혜지 씨 부분에 흥미로웠던 점이, 보통 이제 그 기성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제 요즘 애들은
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김유지 씨가 낮에 청소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지나가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그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험한 일을 하냐고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어떤 모순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요즘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김혜지 씨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청소일을 시작하게 된 게 그 어머님의 권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하물며 이제 귀한 자식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더 힘들고 노력을 할지언정 너는 이런 일 못 시킨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큰 어떤 멍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잘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잘 풀렸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게 저 역시도 읽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송 기자는 어때요? 어떤 약간의 직업에서 어떤 만족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편인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요즘 말로 덕업일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대학 때부터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었고 또 내가 어떤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글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이제 직업으로 구체화하면 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만족을 얻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저 역시 기자이기 전에 어떤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덕업일치를 하고 있는 저까지도. 그렇죠. 사실 영화 전문으로 네.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책도 같이 담당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 계신 건지. 옛날에는 그냥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영화에 대한 기사만 쓸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사실 이 책 기사를 쓰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에 하나로 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또 책과 영화의 어떤 좀 걸쳐서 있는 저의 정체성이 가끔씩은 이제 좀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좀 다뤄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37세 홍진아 씨의 챕터가 조금 눈길이 갔는데요. 이제 2017년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이제 2개의 회사를 다닌 경험을 이제 책에서 소개하는데 그 대목이 조금 흥미로워요. 이제 회사를 2개를 나가는데 한 회사는 화목, 한 회사는 월수금을 나가는 거죠. 사실 그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전하세요. 이제 그렇게 다니면 연봉도 5분의 2, 5분의 3, 그 다음에 연차도 5분의 2, 5분의 3으로 줄어들 텐데 사실 일주일에 2번 나가는데 한 번 연차를 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회사가 크지 않은 회사여서 이제 본인이 맡은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담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성원들에게 내 상황을 부드럽게 잘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나는 이러니까 나는 내 업무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서로 얽혀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것 내 것 딱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조언을 구했던 거죠. 그럼 어쨌든 이분 파트에서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엔잡러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아까 말씀하셨던 김혜지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을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 홍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업무라는 동일한 업무로 연속성을 갖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업무로 가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좀 있었고, 이걸 오히려 좀 장점으로 말씀하시는데, A 회사에만 있었을 때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제한적이었을 텐데, 두 회사를 경험하면서 좀 더 다채로운 경험, 다채로운 분들을 만나서 업무의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히려 너 전문성이 조금 하락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강조하는 건 모든 사람이 엔잡러일 수는 없다는 거죠. 홍진아 씨도 계속 말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엔잡러가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전환에 쓸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충분히 가진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엔잡이라는 거는 잡이 여러 개니까 그 전환에 따르는 어떤 에너지 소모가 있을 텐데요. 그 소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엔잡러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필요치 않다면, 그러니까 그 소모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또 엔잡러가 맞지 않는 일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책에서 많은 10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기결되는 게 이제 기본소득인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엔잡러, 퇴사 이런 부분들,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더라면 자기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도전하는데 수월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이제 뭐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뭐 머무르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직된 어떤 노동시장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고 또 그 생태계를 창의적으로 만들려면은 물론 이제 뭐 개인의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 어떤 틈이 존재하잖아요. 그 틈을 이제 국가가 좀 메워준다면 조금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들의 어떤 발칙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노동시장을 조금 더 뭐 풍성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에서. 그래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어떨까라는 걸로 이제 이 책이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사회 안전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수당 뭐 이런 거 해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약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가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으로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알찬 책인 것 같아요. 뻔한 얘기가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의 10분의 어떤 생생하고 개성이 살아있는 내용들을 담아낸 책인 것 같고요. 15,000원이라는 책값이 아깝지 않은 풍성한 컨텐츠가 들어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더 풍성한 내용, 또 좋은 책을 골라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